8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무려 38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여 뒤인 지난달 21일엔 경기도 용인 양지 SLC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후진적인 인재를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는 걸까요? 관련해서 국회에선 오늘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 공청회가 열렸는데 로투데이는 오늘 산업재해 관련한 보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9대 국회에서 환노위원장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사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용인 물류센터 화재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한 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법안 취지와 내용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법안은 제안이 위해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을 열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한 해 평균 2,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최근 등장한 플랫폼 노동 등 기존의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노동 형태의 확산은 보다 적극적인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변화하고 있는 노동 환경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제노동기구 ILO의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의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제81호는 충분히 역량을 갖춘 기술자 및 전문가가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확실히 취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기구나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이나 특수성, 독립성은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주 의원의 지적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과 지방고용노동청 내 일부 과에서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 구조로는 효과적인 조사,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순환 배치되고 있는 점은 산업재해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축적할 시간과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한 부서임에도 구조적 문제와 재원, 인력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김영주 의원은 지적합니다. 산업재해로 한 해 평균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연간 산업재해 직간접 경제적 손실액은 25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를 당하는 노동자가 대부분 하청회사 노동자이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로 우리 사회의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이 산재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간 안전주의 의무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의 재범률은 무려 97%에 이릅니다. 위반을 해서 적발당해도 위반 사항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줄긴 했어도 현재 한 해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고 산재로 다치는 사람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산재 사망률 압도적 1위인 산재 후진국입니다. 이와 관련 법안은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기계, 설비, 시설, 화학물질 등 유해 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다양한 요소들을 관리, 규율하며 사고의 수습보다는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로서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함으로써 되풀이되는 산업재해 예방과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여건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장관으로 재임했던 중 2018년 7월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권고한 바가 있었고 금년 4월 말
경사노위에서도 노사정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산업재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국가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한 일터를 보장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청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돼 산업재해 정책과 예방을 전담할 별도의 청규모 정부 조직이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앞서 오늘 국회에서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가 열렸다는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입법공청회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김부겸 두 후보도 참석해 힘을 실어줬습니다. 입법공청회에선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이 소식은 신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법 설립 입법공청회. 왜 산업안전보건청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는 산업안전보건과 같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행정에 의한 산재 예방 기여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성이 약한 행정조직에서는 소극적인 행정이나 대증요법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 행정이 될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 정진우 교수의 말입니다. 정진우 교수는 이를 고비용 저효과 행정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앞으로의 이제 문제는 시스템이다.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양적으로만 보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역량입니다. 역량, 조직적인 역량,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현재의 우리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 산재방 행정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채용 단계에서부터 채용 후 경력 관리, 교육이 삼위일체로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정진우 교수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는 산업안전보건청과 같은 조직적 기반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정진우 교수는 역설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는 행정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청이 물론 구체적인 설립 방안에 있어야 나중에 논의를 별도로 해야겠지만 산업안전보건청이야말로 이런 조직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 사용자 측을 대표해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이무택 한국경총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취지와 개선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산업안전보건청이 거대 규제기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독 행정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현행처럼 모든 법 준수사항을 관행적으로 적발하는 감독행정의 운영 집행 방식이 유지된다면 감독행정의 조직만 방대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무택 본부장은 이에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산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업종별, 기업 규모별, 재유형별 맞춤식 감독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제재 위주의 사후 감독을 지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전보건법 단순 위반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다만 사업주를 처벌하고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재해가 되풀이되는 이런 안전보건 행정을 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제재 위주의 사후 감독을 지향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 확보와 자율적 예방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자라. 토론회에선 또 산업안전보건청의 법률적 위상과 사무범위 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가령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근로기준 관리감독 업무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를 고용노동부 업무에서 분리해내는 게 타당한 것인지, 분리한다면 어떻게 분담할지,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역할 정립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현재 위험성 평가와 기술 지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관리감독 및 산안법 위반 수사는 고용노동부가, 형법상 수사는 경찰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 사회조정 비서관을 지낸 강문대 변호사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면 관련 부처 간 비효율과 업무 중복 문제 해소가 반드시 선행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독자적으로 한다는 말은 업무 분량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업무와 좀 명백히 구분될 것이 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에서 그 업무를 하면 왜 안 되지?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부에서 하는 것이 비효율을 초래한다든지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하면 위축 요인이 크지 않다든지 이런 점들이 다시 소명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축사를 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장을 직접 찾은 이낙연 의원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도 함께하겠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산업재해를 없애자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총리실에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안전 업무 가운데서 산업안전이 특별한 분야에서 그 예방과 대처를 좀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도 절감해 왔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도 공청회장을 직접 찾아 산업안전에 관한 국가의 의지를 청 설립으로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면 무슨 그게 있겠냐. 아마 이게 결국은 오늘 경총에서도 오셨습니다만 또다시 감독기관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제 안전에 관해서는 예외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지키지 않고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확실한 아마 징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참석하진 않았지만 역시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도 축사를 보내와 산업안전 전문기관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세 후보 모두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공감의 뜻을 밝힌 가운데 김태년 원내대표는 김영주 의원이 법안까지 발의한 만큼 이제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 공청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공청회 리포트를 한 신세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논의 착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왜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어야 하는지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네, 왜 산업안전보건청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던 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이 산업안전 행정조직에 필요한 가치를 5개의 키워드로 나눠서 말을 했는데요. 네.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특수성, 또 능동성, 독립성 이렇게 5개의 키워드를 거론을 하면서 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추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청 같은 별도 조직이 꼭 필요하다라는 게 정 교수의 발제 내용인데요. 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이 행정기관이 사업장별 핀셋 재해 예방이나 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엄두도 못 내고 또 책임 회피용으로 사고 발생 시 당사자 처벌에만 치중을 하거나 여론을 무마하는 제스처용의 대중요법으로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데만 이제 매몰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정 교수의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전문성과 독립성의 결여는 능동성의 결여와 좀 동전의 양면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관심받지 못하는 사건 등에 대해선 이제 그냥 손을 놓고 있거나 아니면 또는 또 손을 댈 엄두도 못 내고 그냥 계속 사각지대로 방치된다고 정진우 교수가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네. 노동연금부 외청 조직으로 이제 보건안전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도 노동부의 외청 조직으로 네. 산업안전보건청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모두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네. 이제 뽑을 때부터 관련 전문 지식이나 어떠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네. 산업안전보건 분야 특정 업무에 이제 오래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문 교육기관에서 굉장히 심층적이고 이제 전문적인 직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네.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독일의 경우를 보면 네. 이제 고용 업무는 이제 연방 고용청이 담당을 하고 네. 이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주마다 이제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노동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형태인데 이제 감독관을 포함한 이 조직 구성원들이 네. 관련 분야 전공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등 굉장히 전문성이 높다라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인데요. 네.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청은 따로
없지만 이제 후생 노동성안에 산업안전 전문관과 노동위생 전문관 그리고 뭐 이런 별도의 전문관을 좀 열어둬서 네. 고용 업무나 일반 사무와는 좀 확연히 분리를 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한다면은 일본처럼 고용노동부 안에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별도의 청을 설립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발제를 맡았던 이 정진우 네. 교수는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을 강화를 하더라도 네. 이 고용부 내부의 국 또는 실의 형태로 있는 한 이제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전문가를 앉혀놔도 네. 이 행정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이제 한계가 좀 뚜렷하다 이런 얘긴데요. 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네. 이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을 고용노동부의 이제 독립적인 외청, 네. 즉 이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게 정 교수의 결론입니다. 뭐 아무튼 하루 6, 7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가지 못하고 시신이 되는 뭐 이런 후진적인 산재 문제는 어떻게든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행 3.2%가 상한인 종부세를 최대 6%까지 올린 종부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습니다. 공수처장 인사청문 설치 규정 등을 마련한 공수처 설립을 위한 후속 3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구성 등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도 담겼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다툼을 벌이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해도 그 책임을 담임교사에게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과 시간에 교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너무 돌발적이어서 통제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금전 문제 등을 싸우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깨어보니 숨져 있었다. 겁이 나서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